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내용 바로 알아볼까요? 네, 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9천억 원 규모의 채권 잔액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으로 서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배려인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 그 외에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정책 중에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그리고 서민 금융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멸시효 완성 채권부터 좀 볼게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말 그대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인 건데요.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시효 기간은 5년으로 이 시간이 지날 경우에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소멸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빚을 낸 지 5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에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고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빌린 돈 일부를 갚을 경우 다시 부활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해서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이죠. 금융당국이 나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한 건데요.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독려했고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서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각한 완성 채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 6천억 원입니다. 여신 전문회사가 6조 1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고요. 은행은 4조 1천억 원, 상호금융이 1조 8천억 원, 저축은행은 1조 1천억 원, 보험은 5천억 원 등입니다. 와, 규모가 굉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자는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좀 볼까요? 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 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서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에 추심 중단 또는 채무 면제를 추진했고요.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총 3만 1,000명이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직 없어지지 않은 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자, 그거는 연내에 소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인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한국신용정보원 첫 화면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 은행별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채무 기록 및 연체 사실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되어야 하므로 회원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비회원 조회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이 몰랐던 빚까지 다 조회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후 상단 카테고리 중 첫 번째 서비스인 신용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채권자 변동 정보를 클릭하면 채무 현황 및 채권자 변동 현황을 과거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채권 소각 정보를 클릭하면 정부에 의해서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여부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위해서는 여러 그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모범 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및 매각 여부와 대출 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1단계 서민금융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민금융정책이 도입된 후에 여러 부문에서도 달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등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2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 24%를 초과하는 대출이 조금씩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말 시장 내 24% 초과 차주수는 21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4.7% 감소했습니다. 이건 금융권에서 해당 차주 126만 명을 대상으로 금리 자율 인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 서민 금융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금융권은 24% 초과 차주 상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적합한 상품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이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 24%를 초과하는 차주 중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서 고금리에서 중금리 대출로 전환했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상환 능력이 없는 그런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그 대출 금리를 중금리로 바꿔주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서민 정책 상품 이용 규모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세이망월시 등 정책 서민 상품 공급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요. 2010년 3조 3천억 원, 2012년 3조 7천억 원, 2016년 5조 1천억 원으로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6조 8천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현재 정책 상품 공급 누계 금액은 약 37조 원으로 360여만 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네, 이 중금리 정책 상품 말고 또 어떤 지원들이 있었습니까?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6년 36개에서 올해 5월 43개로 늘었고요. 센터는 올해 46개까지 늘릴 예정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정책 상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 개편을 통해서 서민들이 정책 상품에 좀 더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용도 좀 더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개인 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채무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법이 시행 중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법원 개인 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해 변제 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민원도 유지되고 있어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이 굴레 하나를 좀 더 빨리 벗겨주는 셈인데요. 생각보다 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아마 이 지원책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 원 이하 빚을 감면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로 연장됐는데요. 원래 8월 말까지만 접수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조정.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서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 4천 명에 대한 추심을 통해 올해 1월부로 일괄 중단한 적이 있고요. 올해 2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상환 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 소액 연체 채무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 5천 명, 금융권 채무자 2만 8천 명으로 총 5만 3천 명입니다. 애초에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가 119만 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를 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중 실제 정책 수요자는 30만 명에서 4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등 다른 지원 정책에 해당하거나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는 것이죠. 네, 뭐 상환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생계형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라면 그들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연장이 시작된 만큼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월 7천 명에서 9천여 명씩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은 바로 채무 감면을 받거나 추심을 중단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8월 말로 종료된 1차 접수에 대해서는 먼저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되고요. 그 후 10월 말까지 채무 감면 및 추심 중단 여부를 통보합니다. 8월 이후 접수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2차 접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이 또 내년 2월 말로 연장이 됐으니까요.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딱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 원 이하의 빚이 있다면 이게 지원 대상에 바로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건이 좀 부족해도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아깝게 맞추지 못한 채무자 또는 또 연체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원금이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개인 파산으로 채권 소각을 유도하고요.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 회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더 많은 또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재기를 꿈꾸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